자, 다음은 물질 관련 및 중독장에 대해서 볼게요. 개론, 주요 질환, 간호 이렇게 볼 텐데, 자, 개론에서 중요한 건요, 용어예요. 물질 관련 중독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요. 이 용어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출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요 질환, 이 물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신체적인 영향, 이 물질이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면 이 물질이 중독됐을 때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 이 물질을 사용하다가 금단했을 때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서술로 나오기는 힘들고요. 기입형으로. 이러한 증상들을 보여. 이러한 증상들을 보이는 물질은 뭐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물질 관련 장애 10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약물을 포함합니다. 알코올, 카페인, 대마, 환각제, 그리고 흡입제, 앞현계,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그리고 자극제, 담배, 그리고 기타 물질로 나뉘는데, 그럼 우리는요, 이런 약물들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좀 봐주셔야 돼요. 먼저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 관련 용어들을 볼게요. 이 용어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험 문제화 될 수 있습니다. 서술보다는 기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중독이라는 개념.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동안이나 직후에 발생하는 가역적인 증상입니다. 물질을 과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근데 가역적이에요. 그러면 이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서 정상인 상황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물질 특이 증후군이 발생한다. 물질 특이 증후군. A라는 물질은 A라고 하는 중독 증상을 나타나게 하고, B라는 물질은 B라는 중독 증상을 나타나게 하고, 물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중독 특성은 다르다. 중독 증상은 다르다. 강박적이거나 지속적인 물질에 대한 요구를 말하는 것으로, 강박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고 싶어요. 충족되지 않으면,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는 용량이 좀 덜 미쳤으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킬 만큼 강한 필요를 원해요. 가장 강한 필요를 말합니다. 임상적으로 물질이 중추신경계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중독에 동반하는 심각한 문제 행동의 변화와 심리적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독,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강한 필요를 느껴요. 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급성 중독, 물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변화,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가역적이고 물질 특이적인 증후군.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심각한 변화, 부정적인 행동이 보이는 것. 물질 급성 중독이에요. 급성 중독. 중독의 의미, 급성 중독의 의미. 물질 금단. 금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주로 물질 사용장애를 가진 대상자에게서 갑자기 물질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량했을 때 생리적, 인지적 장애와 더불어 물질 특유의 부정적인 행동 변화가 나타난다. 물질마다 그 금단 증상이 다르게 됩니다. 금단 증상은 물질을 다시 사용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면에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게 되죠. 내성이 생겼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약물을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한 결과 이전과 같은 용량으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약물의 용량을 점차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약물을 사용할 때 우리가 원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옛날에는 10g만 사용해도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완벽하게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10g 사용했더니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20g이 필요해. 더 많은 용량의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교차 내성이에요. 특정 약물에 내성이 생긴 경우
비슷한 종류의 다른 약물에도 내성이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A에 대해서만 내성이 생겼어요. B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근데 같은 종류의 비슷한 종류의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의 내성이 생겼더니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얘도 내성이 생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차 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 내성이 생긴 경우 다른 진정 수면제에도 내성이 생긴다. 교차 내성이 생겨서 그러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합 물질 남용입니다. 자, 복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질 사용해서 이런 금단 증상을 줄이거나 중독의 성질을 변화시키려고 동시에 또는 결과적으로 2개 이상의 물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헤로인 남용자가 알코올이나 마리화나를 함께 사용하는 것, 복합 물질 남용이에요. 자, 이중진단 2가지 이상 독립적인 의학장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단을 받아요. 2개 이상 진단을 받아요. 이것을 이중진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 관련 장애와 함께 다른 정신장애 진단이 동시에 내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질 관련 장애 더하기 기분장애, 이중진단이죠. 불안장애, 반사회적 장애, 성격장애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의 진단이 같이 나타난다. 같이 내려진다. 공동의존, 원가족 내에서 한 개인의 역기능적 행태가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정서 심리 대처 행동을 말한다. 가족 내에 구성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성원이 중독이야. 약물 남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는 거. 봐요. 물질 관련 중독자와 함께 장기간 생활해온 가족 구성원이 대상자에 대한 생각과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관여함으로써 여기에만 포인트를 맞춰줌으로써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 맞춰줘서 자신의 삶과 감정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는 것. 가족 내에서 중독자가 있어. 이 중독자에 대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모든 관심이 여기에 가 있어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 그래서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행동. 이것을 공동의존이라고 합니다. 자, 플래시백. 환각제 사용 중단 후에 환각제 중독 때 경험했던 지각 증상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환각제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환각제 사용하고 난 후, 중단한 후, 환각제를 사용했을 때 느꼈던 그 환각을 다시 느끼는 것. 어떻게? 기하학적 환각, 주변 시야에서 움직임에 대한 잘못된 지각, 색채의 섬광, 강렬한 색깔, 양성적인 잔상, 대상주의 후각, 거시증, 미시증과 같은 이러한 지각 증상을 다시 느끼는 것. 이것을 플래시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암페타민과 코카인 남용자에게서 나타나고 드물게는 대마초 남용자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환각제 사용 후 나타날 수 있어요. 중단 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문약물, 이 물질들을 사용하는데 다른 불법 약물들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약물. 보통 알코올, 담배, 마리화나. 자, 단주 모임들에 대한 얘기. 단주 끊을 거야. 뭘 끊을 거야? 술 끊을 거야. 금주운동 단체로서 금주를 결심한 구성원들이 동일화와 공동의식을 통해서 금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행동을 고치도록 서로 돕는 자조 집단. 우리 술 끊는데 서로 도움을 주자. 약 모임. 뭐 끊는 거예요? 약 끊는 거예요. 자, 마약 중독이나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결심한 구성원들이 약물 중단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행동을 고치도록 돕는 자조 집단. 도박 모임. 뭐 끊는 거예요? 도박 끊는 거예요.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조 집단을 얘기합니다. 자, 용어들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용어들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확실하게 기억하시면서 자, 물질 관련 장애의 유형이에요. 자, 알코올 관련 장애,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관련 장애, 자극제 관련 장애, 대마개 제제 관련 장애, 아편류, 환각류, 흡입제, 카페인, 담배, 기타 물질 관련 장애, 비물질 관련 장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관련 장애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알코올 중독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런 물질에 대해서 특징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독일 때, 금단일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것도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코올 관련 장애부터 보겠습니다. 얘 A급 자고 갈게요. 알코올은 소량 섭취했을 때 흥분합니다. 기분이 막 좋아지면서 업됩니다. 대체로 비특이성 억제제로서 복합 기능을 가진 망상계나 대뇌피질을 특이적으로 억제하고 처음에는 막 업돼가지고 흥분을 하는데 더 많이 마시게 되면 잠이 들죠. 억제제예요. 기억, 인지, 판단, 주의, 정보 처리 등 사고 기능과 반응 시간, 운동 조합, 언어 등의 장애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의 통제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흥분, 고양, 공격성, 충동성 등 정동장애가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통제되어 왔던 행동들도 통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망 원인은 호흡과 심장 기능에 대한 대뇌기관의 억제 때문. 일시적 기억 상실, 우리가 필름 끊겼다라고 얘기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중 하나다. 취한 상태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단기간의 진행성 기억장애가 오는 것이다. 단기간 진행성 기억장애. 다른 정신기능은 유지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지정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뇌에는 치명적이라고 하죠. 수면, 술을 마시면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자려고 술 마셨어 이런 얘기 하기도 하죠. 그러나 REM 수면과 사기 수면이 감소합니다. 깊은 잠을 못 자죠. 그러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될 거예요. 수면 구조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면과 관련해서도 기억을 해주세요. 알코올을 진정제, 수면제,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아편제 등 중추신경 억제제와 병용할 경우 알코올도 억제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억제제인 알코올을 먹으면서 억제제인 약물들을 먹는다? 그럼 둘 다 억제되니까 상승작용이 나타나요. 큰일 납니다. 장기간 반복적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요 신체적 문제는 알코올성 심근염, 베르니케 증후군, 코르사코프 증후군, 너무너무 중요한 증후군들이죠.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증후군이에요. 말초신경염, 췌장염, 식도염, 알코올성 간염, 간경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행동장애 500 넘어가면 호흡곤란으로 사망, 400 이상 혼수, 300 무감각, 공격적인 행동, 지리멸렬, 호흡하기 어렵고 구토, 150에서 250 말이 분명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걸음, 복시, 졸음, 폭발적이고 불안정한 감정, 50에서 150 인지장애, 다양한 불안정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알코올로 유발된 장애, 중독부터 한번 볼게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을 섭취하는 동안 또는 그 직후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문제 행동의 변화, 심리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알코올을 사용하는 동안 그 직후에 다음 징후 혹은 증상 중 한 가지가 나타난다. 말 잘 못하죠. 불분명한 언어, 운동실조,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불안정한 보행, 안구신탕, 집중력, 기억력이 손상되고 그리고 혼미, 혼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금단, 알코올을 과도하게 장기적으로 사용하다가 중단 혹은 감량된 지 수시간 혹은 수일 이내에 다음 항목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항진되고 손떨림이 증가되고 불면, 오심구토, 일시적인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환각이나 착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환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운동 초조, 불안, 대발작이 나타날 수 있다. 중단 후 4시간에서 12시간 이내 시작되고요. 단주 후 2일 내에 가장 심하고 5일이 경과하면 소멸되지만
1에서 2주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금단 선망, 진전 선망으로 진행되기가 쉬워요. 금단으로 인해서 선망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알코올 환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환각. 의존자가 술을 끊거나 감량한 다음에 뭐 했단 얘기예요? 금단이란 얘기예요. 생생하고 지속적인 환청, 환시를 동반하는 기질적 환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48시간 이내. 환각이 48시간 이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알코올 환각증과 진전선망의 차이는 포인트 주셔야 됩니다. 진전선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환각과는 차이가 있다. 알코올 환각증은요, 의식장애가 없어요. 그러면서 협박적 내용의 환청이 있습니다. 환각 상태에서도 진압력은 있어요. 의식장애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회복 후에도 질병 과정 시의 정신병적 사건, 감정에 대한 기억이 생생해요. 의식장애 없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고 진압력 건전하고 진압력 있고 기억 다 나. 기타 신체적 정신적 장애는 없습니다. 48시간 이내 일시적으로 환각이 나타나는데 협박적인 내용의 환청이 있다. 그 외 의식장애 없고 기억장애 없고 진압력 있고 알코올 금단 선망, 진전 선망. 오랜 기간 동안 술을 지속해서 많이 마신 뒤 발생하는 급성 정신증적 상태. 금단 후 나타나는 겁니다. 금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48에서 72시간 사이에 증상이 발생합니다. 48시간 이내에요. 48에서 72시간 사이에 발생하고 3일에서 10일 정도 계속될 거예요. 음주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5에서 10년간. 의식장애가 있죠. 선망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정신적 증상, 안절부절을 못하고 주의 산만하고 식욕부진, 떨림, 무시무시한 꿈을 꾸는 수면장애, 착각, 거미와 뱀 등에 관한 환시가 더욱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환시 나타난다. 시간, 장소에 대한 진압력 상실을 수반하는 혼돈이 심하고 현저한 운동 활동에 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 신체적인 증상들, 동공 확대되고 경련이 있고 맥박 빠르고 불규칙하고 신진대사의 장애로 나타난다. 수면 상태가 안정되고 의식이 명료해지며 환각이 사라지면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한다.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오랜 기간의 과음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되 술을 중단하게 되면 치매 증상이 적어도 3주 이상 지속되고 다른 원인에 의해 치매를 제외했을 때의 경험을 말한다. 술을 중단하게 되면 적어도 3주 이상 지속된다. 알코올 자체의 독소 효과보다는 2차적인 비타민 결핍이 원인이다. 비타민 결핍, 알코올이 비타민의 흡수를 막게 되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잘 먹지 않아요. 안주 뭐 이런 거 잘 챙겨가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만 들이다 먹는 거죠. 그럼 당연히 비타민 결핍이 온다고요. 비타민 결핍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충동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가 심하고 말기에는 사고의 빈곤, 주의력, 분별력 저하, 그리고 판단력, 기억력, 기능의 저하, 치매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자, 베르니케 증후군입니다. 꼭꼭 기억하셔야 되죠. 만성 알코올성 의존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 티아민의 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증상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티아민, 비타민 B1의 결핍으로 베르니케 증후군이 나타난다. 주된 증상은 뭐예요? 시신경의 마비, 복시, 운동실조, 졸림, 의식의 혼탁이고 발병 시기가 분명치 않고 선망으로 시작되면서 점차 악화돼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상이 더욱 진전될 경우 복시 나타날 수 있고 악성 빈혈, 위암,
기타 소화기 장애 환자, 전쟁포로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환자는 조용해지면서 소진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부족했던 이 티아민을 투여한다면 드라마틱하게 치료 가능해요. 베르니케 증후군, 비타민 B1, 티아민. 코르사코프 증후군입니다. 역시 알코올 중독자에게 나타나는데 대뇌와 말초신경계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납니다. 원인은 티아민 그리고 나이아신 부족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 비타민들에 의한 대뇌와 말초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데 작화증이 나타나요. 병식의 결여, 판단장애로 인한 고통, 전반적인 지적 황폐, 말초신경장애로 인한 다양한 감각, 운동 결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억의 완전 회복은 어렵습니다. 영구적으로 지적, 정서적, 심리적 결여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말초신경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 하지에. 발이 너무 아파요. 발끝이 너무 아파서 발을 제대로 땅에 닿게 하고 걷지를 못해요. 뒤꿈치로 걸어가는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의 적절한 비타민 공급과 충분한 영양 섭취로 급성 증상은 수주 지나면 없어지지만 팔다리의 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마사지와 수동 운동이 필요합니다. 수개월간 증상이 지속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영구적이 되기도 해요. 코르사코프 증후군이에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 증후군입니다. 자,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에요. 임신 중에 음주로 인해 알코올에 노출된 태아가 출생 후 선천성 결함, 신경발달적 장애, 신체적, 정신적 기능 부전, 행동, 학습 장애 등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징적인 외모를 보일 거예요. 비정상적이고 특징적인 얼굴 형태를 보입니다. 작고, 눈이 작고, 짧고 낮은 콧등, 얇은 윗입술, 희미한 인중, 눈가에 피부 주름이 보이고, 소두증, 작고 왜소한 체격, 조정 능력이 저하되고, 과잉 행동, 주의력 결핍, 기억력 손상, 학습장애, 언어 습득 지연, 논리력과 판단력 저하, 유아기의 수면과 빨기 반사가 저하되고, 시력과 청력의 문제, 심장과 신장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가 술 마셔서 애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각한 부작용 갖게 되는 거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체 임신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임 여성, 임산부는 알코올에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 자, 알코올 중독의 진행 과정 4단계, 알코올 중독 전 단계. 생활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알코올을 사용하는 단계. 초기 알코올 중독 단계. 음주 동안이나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한 일시적인 단기 기억 상실이 시작되는 단계. 더 이상 기분 상승이나 긴장 완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몰래 수어 마시거나 재빨리 마시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고위험 중독 단계. 음주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서 생리적인 중독 증상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 단계. 만성적 음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붕괴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사용 장애. 진정제는 불안 감소, 수면 유도의 진정작용을 갖는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중추신경 억제제들이에요.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바비츄레이트 약물보다 작용 시간이 길어서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고 과량 사용에도 비교적 안전하지만 졸림과 중독성, 심리적 의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비츄레이트 약물. 치료 용량에서조차 과도하게 졸리고 내성이 빠르게 늘고 신체적, 심리적 의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추신경계 억제제입니다. 특성,
알코올이나 다른 물질을 병용하면 억제 효과가 강화돼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해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자, 진정제, 항불안제, 뇌, 신경, 근육, 심장의 활동을 억제하고 진정수면제, 장기간 사용하다가 갑자기 줄이면 오히려 불면을 초래해서 꿈이 증가할 수 있고 선명해지는 REM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비추레이트계 약물, 뇌간의 망상 조직 활성기를 억제함으로써 호흡을 억제하고 과량 사용 시 저혈압, 심박출량 감소, 뇌혈류량 감소, 심근수축력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약물들로 유발된 장애, 급성 중독일 때 그리고 금단 증상일 때, 급성 중독, 사용하는 도중이나 직후에 발생하는 심각한 부정적 행동과 심적인 변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봐주셔야 돼요. 금단 증상, 로라제팜이 있고요. 디아제팜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에 대한 금단 증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봐주시면서 배도제 제품까지 그리고 DSM-5 진단 기준에서 볼 수 있는 이 약물의 장애들에 대해서도 장애적 증상에 대해서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들이 많아요. 중추신경계 자극제입니다. 암페타민계 약물, 코카인 등이 포함될 거예요. 자, 신체적인 영양. 약물의 용량과 효과에 따라 다른데 자극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성, 주관적인 다행감, 기분 고조가 나타나고 진전, 안절부절, 초조, 근육 운동의 증가, 식욕부진, 불면, 편집증, 환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들 다이어트 약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죠. 암페타민, 심박동수와 혈압을 증가시켜 부정맥이 초래될 수 있고, 코카인, 심한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빈맥, 고혈압, 호흡 기능 저하, 돌연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유발된 장애, 중독, 암페타민, 다량 투여하면 몫이 흥분되고 과다 행동을 보이고, 식욕 감퇴, 체중이 줄고, 요거 때문에. 메탐페타민, 매우 강한 중독성이 정신증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요. 코카인, 습관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남용이 심해 매우 위험한 자극제. 다량 사용할 때 선망, 동공산대, 발한, 오한, 오심, 구토, 심장박동 증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코카인 버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카인 중독으로 인해서 피부 밑에 막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죠. 카페인, 무기력, 오심, 흥분, 불면, 얼굴 홍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독되었을 때. 자, 금단, 코카인에 대해서, 카페인에 대해서, 그리고 니코틴, 불쾌감, 우울, 불면, 불안정, 좌절감, 분노, 불안,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대마개 관련 장애, 강력한 정신활성제, 주요 성분은 THC. 내성이 생기면서 신체적 의존이 일어나고 중단하면 가벼운 증상을 보이게 되고 내성은 빠르게 사라지고 이후도 좋은 편이지만 만성적으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신체에 미치는 영향, 흡입 후 1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다행감, 이완감, 편안감, 수면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 술 취한 느낌과 유사합니다. 자, 중독에 대해서 무동기 증후군, 다량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무동기, 무감동, 무기력, 의욕상실, 무관심, 집중력 감소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대표적 마리화나, 내성이 거의 없고 다량으로 장기간 사용하다가 갑자기 금단에도 가벼운 초조 등의 심리적 의존만 있고 신체적 의존이나 금단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4가지의 중독 증상, 결막충혈, 입마름, 식욕 증가, 빈맥이 있어요. 그리고 금단 증상이 보입니다. 자, 앞편유입니다. 진통제, 마취제, 지사제, 해소제로 사용되고 있고 천연 앞편유, 반합성 앞편유, 합성 앞편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마취제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메페리딘, 몰핀, 코데인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진통제로 사용한다. 메사도는 작용 시간이 길고 다행감이 적어서 다른 앞편유의 금단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약물이라고 봅니다.
자, 신체에 미치는 영향, 마취제나 진통제로 분류되고요. 중추신경계, 눈, 위장관에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독, 초기에는 다행감, 따뜻한 느낌, 사지의 무거운 느낌, 구갈, 홍조, 가려운 느낌이 들고, 자, 금단, 헤로인, 단기 반응성 물질로 마지막 사용 후 6에서 8시간 이내에 발생하게 되고 보통 1에서 3일 이내 최고조에 이르고 5일에서 10일에 걸쳐 점차 완화되고, 메사돈, 장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약물의 해독을 위한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각제입니다. 인지, 지각, 현저하게 왜곡시킬 거예요. 내성이 있고 신체적 의존은 명확하지 않지만 심리적인 의존이 있습니다. 환시 일으키고 인지적 왜곡으로 이인증, 자신과 우주 내의 평화로움과 같은 영적인 경험. 반면 지옥 여행이라고 불리는 강한 공포, 죽음과 정신 이상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PCP, LSD, 기입형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환각제이며 많은 사고와 사망을 초래하고, LSD, 만성 알코올 중독의 치료와 만성 질환의 통증 감소에 치료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 환각제에 대해서 특징을 적어놓고 어떤 약물인가 라고 해서 기입형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약물인지를 좀 기억하시는 것 중요해요. 신체에 미치는 영향, 효과는 예측 어렵고 용량이나 개인의 정신 상태,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LSD, 지각 왜곡이 발생하고 지각의 강화, 이인증, 비현실감, 착각 환각, 그리고 신체상의 왜곡, 공감각이 나타나고 황홀경이 나타납니다. 지옥 여행이 나타난다. 환각이 끝난 직후 불안, 공포, 공황, 무서운 환각, 더불어 자살, 폭행, 살인 충동을 느껴요.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하는 거죠. 플래시백, 장기적으로 사용하다가 중단하면 몇 개월 후에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위험적인 환각 상태. 환각제를 사용했을 때 느꼈던 그 환각을 사용하다가 중단했을 때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플래시백, PCP, 중독 증상, 예측이 불가능하다. 급성 중독 증상은 정신과적 응급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장기간 사용하면 사고의 둔마, 반사 반응의 감퇴, 기억 상실, 충동 조절 장애, 우울, 무력, 주의 집중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흡입제 관련 장애, 즉각적이고 빠른 쾌감을 얻으려는 사람이 흡입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효과가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부탄가스, 본드, 구하기 굉장히 쉽죠. 값이 저렴하고 합법적이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빠른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류층 서민,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체에 미치는 영향, 폐로 흡수돼서 중추신경계에 빠르게 도달해 억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영구적인 손상, 전신세약, 말초신경염을 가지고 오게 되고 호흡기를 통해서 마시잖아요. 그래서 호흡기에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중독, 임상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행동이나 심리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다행감, 흥분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심하게 남용하는 경우 내성이 보고되기도 하지만 아직 입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약물들에 대해서, 중독과 금단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원래 이 약물들이, 이런 물질들이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 8번째는 중독인데 비물질에 대한 중독이에요. 자, 비물질 관련 장애로서 과정 중독이라고 불리는 행위 중독을 비물질 장애라고 분류합니다. 행위에 대한 중독이다. 도박 장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적 도박 행동이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고 12개월 동안 다음의 항목 중 4개가 나타난다. 흥분을 얻기 위해서 액수를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한다. 줄이거나 중지시키려고 시도할 때 안절부절 못하거나 과민해진다. 도박을 조절하거나 줄이거나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한다. 도박에 집착한다. 괴로움을 느낄 때 도박을 한다. 도박으로 돈을 잃은 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도박을 한다. 도박에 관여된 정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도박으로 인해서 이런 거,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못하는 거예요. 위험에 빠지고
도박으로 야기된 절망적인 경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 조달을 남에게 의존하게 된다. 사파성, 지속성이 있고요. 심각도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행위적인 중독, 유형, 도박장애,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성 중독, 행위에 대한 중독이 맞죠. 비물질 관련 장애입니다. 자, 간호로 넘어갈게요. 대상자의 방어기전, 어떤 방어기전을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물질 중독 대상자에게 이용되는 대표적인 방어기전은 부정이에요. 부정. 자신의 물질 남용에서 발생한 문제가 개인, 가족, 사회에 끼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사. 대상자들이 자신의 물질 사용의 원인을 누구 혹은 무엇 때문이라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다 너 때문에 술 마시는 거야. 투사예요. 대상자는 물질 사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 사용이 어쩔 수 없었어. 그럴듯한 변명을 대는 거 합리화예요. 주지와 중독이라는 문제에 대한 본인의 지각을 논의하기보다는 문제를 분석하는 거, 이 지적인 영역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원인에 대한 이론을 제기하는 등 지적 수준에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최소화,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아주 작게 보는 거예요. 사소하게 취급하는 태도. 이러한 방어 기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금단 증상에 대한 간호. 위협적인 물질은 알코올, 바비트레이트, 그리고 벤조디아제핀계. 이것들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고요. 아편제 자극제의 금단 증상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코카인의 금단 증상과 같이 급성 단계에서 자살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진 않다. 마리화나 환각제, PCP는 급성적인 금단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억제제, 아편류, 자극제의 금단 증상에는 대증요법뿐만 아니라 동일 계통의 약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자, 진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계를 두고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간호사의 이름과 날짜를 자주 말해준다. 진압력, 현실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 금단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증상에 따른 간호를 수행하는데 수액 공급으로 탈수 예방하고 비타민 주고 위의 부담을 줄이려면 소량의 우유를 주고 운동 돕고 집중적이고 지지적인 간호는 금단 증상을 빠르게 때로는 투약을 하지 않고도 드라마틱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진정제, 금단 증상은 유사하고 전반적으로 우울이 있다. 벤조디아제핀계, 바비트레이트계 이 같은 약물은 중독된 사람이라면 그 물질을 중단하는 것이 해독의 시작이다. 금단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사한 작용을 하면서 장시간 작용하는 교차 내성 약물로 대치하고 그리고 그 약물을 점차적으로 줄임으로 인해서 결국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자, 아편류 해독도 이 진정제 해독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 시간 관찰 후 지속적인 금단 증상이 있으면 최대 첫 용량으로 대체 약물 줄 겁니다. 대표적인 대체 약물 메사돈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줄여가면 되는 거죠. 급성 중독 정신증에 대한 간호. LSD, PCP, 환각제죠. 중추신경 자극제를 남용하는 사람은 급성 중독 정신증으로 응급실에 종종 오는데, 자, LSD 중독자는 무서운 환각 체험을 하는데 이런 것들 포인트 주셔야 돼요. 지옥 여행 이런 것들 포인트 주셔야 돼요. 플래시백 포인트 주셔야 돼요. 정신과적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중독 증상은 곧 끝나고 정신 증상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대화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신치료가 필요하다. PCP 중독자는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요. PCP, 암페타민 사용자는 이상지각, 공황으로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 자해나 타해 잠재성도 있습니다. PCP는 마취작용으로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므로 근육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도 계속 사용해서 심각한 손상이 있을 때까지 계속할 수도 있죠. 자, 급성 흥분성 LSD, PCP 중독자에 대한 또 다른 치료는 기본적으로 유사합니다. 이 중독자들에게 감각 자극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환경이 필요해요. 충분한 치료진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겠고 활력증을 수시로 측정하고 신체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사지 억제하는 것, 그것도 사지만 억제하는 거 옳지 않죠. 억제하려면 전체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벤조디아제핀의 효과가 없다면 할로페리돌 같은 항정신성 약물을 치료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증상이나
과다 용량을 했을 경우에는 위세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임신 중 약물 남용. 임신 중 약물 남용은 자녀의 선천성 기형과 관련이 되죠. 약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알코올 남용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나 모든 약물을 멀리해야 돼요. 헤로인에 중독돼 있는 임산부라면 태아를 위해서 급성 해독보다는 메사돈 유지요법, 천천히 끊어갈 수 있는 금단으로 인해서 더욱더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끊어갈 수 있는 메사돈 유지요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약물에 대해서 특징을 알기. 그리고 대표적인 금단 증상 그리고 중독 증상에 대해서 알기. 그 특징들을 보고 어떤 약물인지 쓸 수 있게 기입형으로 준비하기. 그리고 용어에 대한 정리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